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 구독자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제 과거의 일을 이렇게 털어놔 깨끗이 비우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일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또 매번 떠올릴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 감정이 너무 싫거든요. 혹시 이곳에 털어놓으면 제 마음을 비우고 감정을 버리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제 사연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이곳의 모든 사연이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민다고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인간들이 얼마나 그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나 싶어 저보다 더 어처구니 없어 하실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 제가 일이 끝난 지금까지도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화가 나고 이런 제 감정이 싫고 기억을 묻고 싶어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거겠죠? 그럼 저에게 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두고 소소하지만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회사 일과 집안일 모두 잘하는 워킹맘을 꿈꿨지만 모종의 일로 인해 전업주부로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업주부라고 해서 마냥 편하고 쉬운 건 아니었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집안일과 요즘 엄마들에 맞춰 아이 교육과 발달에 신경 쓰고 정보를 모으고 직접 뛰어다니다 보면 하루가 후딱 가곤 했어요. 그리고 그런 쳇바퀴 같은 하루가 매번 반복되다 보니 심심하고 지루하기도 했죠. 제게도 매번 같은 일상의 반복이 아닌 신선한 자극적인 일이 생기기를 바라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문제였나 봐요. 그 정도까지의 사건을 바란 건 아니었는데 제 인생이 흔들리고 제 멘탈이 나갈 뻔한 일이 저에게 생겼거든요. 바로 한 아이의 등장, 그리고 한 여자의 등장 때문에 말입니다. 무료하던 제 인생에서 소용돌이가 쳤던 그날은 여느 날처럼 똑같은 하루였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남편과 아이가 먹을 밥을 하고 남편 출근시킨 다음 아이 등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집안일하고 잠시 쉬다 아이 예체능 관련으로 학원을 알아보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아이 하원 시간이 다 되었더라고요. 저희 아들 민수가 다니던 유치원은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어 제가 직접 아이 등원과 하원을 했어요. 그날도 아이 하원 시간에 맞춰 제가 유치원으로 갔죠. 그런데 제가 유치원에 도착하자 반갑게 저를 맞이해야 할 선생님께서 놀란 얼굴로 저를 맞이하는 겁니다. 제게 궁금증만 증폭시키는 질문을 하면서 말이죠. 민수 어머님 오셨어요? 저 근데 혹시 민수 또래 사촌이 있나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유치원에 자리가 생겨서 대기하던 친구들 중 한 친구가 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민수랑 똑같이 생겨서요. 혹시 민수 아버님 동생분이나 친척분들 중에 아이를 저희 유치원에 보내신 건가 싶어서요. 민수랑 똑같이 생겼다고요? 얼마나 닮았길래... 우선 저희 시댁 식구 중에는 유치원에 애를 보낼 만한 집이 없고요. 집도 여기서 멀어서 아닐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똑같이 생겼길래 선생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아마 보시면 민수 어머님께서 놀라실 거예요. 민수랑 똑같이 생긴 애가 있어요. 그 친구도 아직 학부모님께서 오시기 전이라 하원 안 했는데 보시겠어요? 제 아들과 얼마나 닮았길래 닮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생겼다고 하는지 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선생님의 호들갑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얼굴이 제대로 자리 잡힐 나이가 아니다 보니 그 나이 때 어린애들 얼굴형만 닮아도 머리 스타일만 비슷해도 닮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직접 보게 된 그 아이는 제 아들과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마치 복사 붙여넣기를 한 것처럼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얼굴이 똑같았습니다. 조금 다른 거라곤 키 정도뿐이었죠.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랐는데 머릿속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연상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제 남편의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 아들이 제 남편과 복사판으로 닮은 얼굴이었거든요. 그러니 제 아이를 닮은 아이는 제 남편의 아이였던 거죠. 너무 비약적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전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를 닮은 그 아이의 엄마가 누군지도 바로 떠올랐죠. 그 이유는 과거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운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6년 전, 저는 아주 우연히 남편의 외도를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당시 뱃속에 민수를 품고 있던 저는 산부인과 진료를 마치고 남편과 점심을 먹으려고 남편 회사 앞 카페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점심시간도 아닌 시간에 남편이 회사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텔레파시라도 통한 건가 싶어서 반가운 마음에 자리를 일어섰는데 아무래도 임산부다 보니 행동이 굼뜰 수밖에 없었고 신호를 건넌 남편이 저를 앞서가게 됐죠.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부르려고 한 순간 저는 남편이 외도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대담하게도 회사 근처 음식점 여사장인 여자와 포옹하고 있었어요. 엄청난 배신감에 휩싸였던 저는 이혼할 생각으로 그 자리에서 남편과 상간녀의 애정 행각을 촬영했고 당장 그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죠. 당신이 인간이야? 이제 애아빠가 될 사람이 바람을 피워? 제정신 맞니? 너 미친 거 아니야? 다혜야, 진짜 미안해. 내가 정말 미쳤나 보다. 내가 잠시 돌았나 봐. 나 그 여자랑 정리할게. 깨끗이 정리하고 다시는 바람 같은 거 피우지 않을 테니까 제발 용서해줘. 용서? 너 같으면 용서할 수 있겠니?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뭐 그래, 연애한 기간, 결혼한 기간 하면 꽤 되니까 딴 여자 눈에 들어올 수 있어. 딴 여자 눈에 들어온다고 바람 피운 놈도 미친놈이지만 나 임신했어. 임신해서 몇 달 동안 고생하는 아내를 두고 바람 피운 놈은 미친놈이라는 말로도 부족하지 않니? 그런데 널 용서하라고? 야, 내가 뭘 그렇게 못해줘서 바람을 피우냐? 내가 네 내조를 안 했니? 내가 그년보다 밥을 못해줬니? 나 회사 다니면서도 임신하고도 네 아침밥 꼬박꼬박 차려줬어. 그런데 그렇게 널 위한 내 정성에 대한 대답이 이거야? 믿음과 신뢰가 아니라 배신을 해, 이 미친놈아?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게, 여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준비해도 모자랄 상황에 딴 년과 바람을 피우다니. 그러면서 좋은 남편, 좋은 예비 아빠인 척 연기하다니 너무 큰 배신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뱃속에 있는 민수를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는 게 자신 없었어요. 남편 없이도 제가 아이를 키울 자신은 있었습니다만 세상이 민수를 어떻게 볼지, 민수가 어떤 시선과 고통을 받게 될지 두려웠죠. 또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들을 모두 찾아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정하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아이고 다혜야, 미안하다. 저 망할 놈의 자식이 한 짓에 우리가 이렇게 사과하마. 저 모자란 자식, 널 만난 걸 복에 겨운 것도 모르고 어디서 감히. 우리가 저놈 정신교육 단단히 하마. 다시는 딴 여자를, 아니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한눈 안 파도록 고쳐놓으마.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줘라. 네가 넓은 마음으로 딱 한 번만 품어줘. 옳게, 나도 미안해. 저놈이 평생 안 하던 짓을 왜 했는지. 내가 저놈 때려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새 사람 만들어 놓을게. 그리고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옳게 뱃속의 아이도 생각해야지. 이제 출산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떡하려고 그래. 옳기가 이번에 용서하면 내가 눈에 불을 켜고 저놈 감시할 테니까 이번만 어떻게 안 될까? 나 옳케가 내 옳케라서 너무 좋았는데, 응?
평소 시부모님 시댁 가족들 모두 제게 잘해주고 잘 어울려 지냈던 터라 무릎 꿇고 사정하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어요. 결국 남편이 상간녀와 완전히 정리하기로 약속하고 남편의 명의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재산을 제 앞으로 돌린다는 약속까지 받은 다음에야 저는 남편의 잘못을 실수로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집안에서의 경제권도 실권과 발언권도 모두 제게 빼앗겼고 시댁에서도 몇 년 동안 의심의 눈초리와 구박을 받으면서 지내게 됐죠.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의심받을 짓 한 번 없이 지내며 과거의 잘못에 반성하고 정신을 완전히 차린 듯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도 제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워킹맘으로 살려고 하던 저는 전업주부로 지내게 됐죠. 이게 제가 전업주부를 하게 된 모종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은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아이의 얼굴을 보게 되자 아직 진행 중인 잘못이라는 걸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또 과연 지금 제 앞에 벌어진 일이 우연인가 싶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낳은 아이가 정말 우연히 제 아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 들어왔는지 의심됐어요. 의심될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했고요. 이 일에 대해서 남편에게 확실히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게 됐어요. 때마침 민수를 닮은 그 아이의 엄마, 그러니까 상간녀가 아이 하원을 위해 유치원으로 왔거든요. 저와 딱 마주친 상간녀는 당황하는 표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을 기다렸던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어이없어하는 제게 먼저 얘기 좀 하자고 말을 걸어왔고요. 하는 행동 보니까 우연이 아닌 게 맞죠? 일부러 내 아이 다니는 유치원에 온 거죠? 네, 맞아요. 자리가 없다고 해서 몇 달 동안 기다려서 겨우 들어왔는데 어떻게 등원한 첫날 이렇게 사모님과 마주치게 됐네요. 뻔뻔한 년 봐라. 야, 너 상간녀야. 결혼한 남자랑 바람 피운 년이 뭐가 떳떳해서 내 앞에 고개 쳐들고 말을 해? 너 네 새끼랑 같이 개망신 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일 이사 가. 이사 갈 여력 없으면 애라도 유치원에 보내지 마. 사모님, 직접 뵙게 된 건 처음인데 처음부터 강하게 나오시네요. 이러니까 석현 씨가 계속 눈이 바깥으로 갔나 봐요. 뭐? 이 미친년이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야, 나 너 같은 것들은 인간 취급을, 아니 짐승 취급도 안 해. 그러니까 진짜 개망신 당하고 싶지 않으면 꺼져. 너 내가 내 남편 허물 입 밖에 못 낼 것 같아? 난 해.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도 한다고. 내가 잘못했니? 내가 안 떳떳해? 너희가 더럽고 안 떳떳한 거지. 너도 꼴의 엄만데 네 새끼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좋겠니? 상간녀 자식이라고 첩년 자식이라고 불려도 좋아? 아니잖아. 그리고 그 어린애가 무슨 잘못이니? 엄마 잘못 때문에 애까지 왜 욕을 먹어 눈치 보고. 지금 제 머리채를 잡든 저 상간녀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든 마음대로 하세요. 뭐? 야, 이 더러운 년아, 너 미쳤어? 남자한테 미쳐서 눈에 보이는 게 없니? 유부남 꼬신 더러운 년이 어디서 꼿꼿하게 나와? 내가 못 때릴 줄 알아? 야! 아이! 6년 전에도 그년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뜯어버리고 싶었는데 마치 저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의 그년을 보니 6년 전의 감정에 지금의 분노까지 더해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년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쥐어뜯고 옷을 찢어버리며 그 자리에서 개망신을 줬죠. 그런데 그년 보통 년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쥐어터져 거짓골을 하고도 끝까지 자기 할 말 하더라고요. 이제 됐어요? 다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말할게요. 사모님 석현 씨랑 이혼하세요. 뭐? 너 아직 살만하지? 더 맞아야 그 입에서 제대로 된 말이 나오겠지? 더 때리세요. 죽기 직전까지 때리세요. 그래도 저는 이혼해달라고 말할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저 어떻게 해든 상관없다고. 제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으니 석현 씨랑 이혼만 해주세요. 저 그리고 제 아이
석현 씨랑 새로 시작해야 하니까요.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나는 년이 제정신일 리는 없겠지만 그녀는 생각보다 더 미친년이었어요. 얼마나 미친년처럼 보이는지 당장 다 죽어가는 꼴을 하고도 제게 이혼해달라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땐 제가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죠. 그년과 말이 통하지 않은 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꼴하고도 제게 이혼해달라고 하니 너무 열받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과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너무 화가 났죠. 이런 일을 겪게 한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날 민수를 친정에 맡긴 저는 퇴근한 남편에게 다짜고짜 화를 냈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와의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그년과 똑같이 제게 이혼해달라고 했거든요.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없어. 정말 미안해. 그때 그렇게 약속까지 했는데 당신에게 용서를 빌고 다신 같은 잘못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당신 사과나 듣자고 말하는 것 같아? 이런 일 겪게 하고 사과받으면 내 속이 나아질 것 같냐고? 진심 없는 사과 따위 하지 말고 어떻게 된 일인가 말해. 어떻게 된 거야? 지금까지 나 속이고 당신 가족들 속이고 만난 거야? 날 가지고 놀았어? 나랑 민수를?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정리했어. 아니, 정리한 줄 알았어. 그런데 2년 전에 그 사람이 날 찾아왔어. 그 사람이 찾아왔을 땐 조금의 감정도 없었어. 오히려 그 사람이 날 찾아온 걸 당신이 알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만 했고 빨리 돌려보내고 싶었지. 그런데 그 사람이 내게 말하는 거야. 내 아이가 있다면서 말이지. 그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막연히 내 아이를 만나고 싶었어. 그 만남의 시작이 그 사람과의 시작이 됐고, 처음엔 그 사람에게 감정이 생겼다기보단 아이를 향한 감정이었어. 아빠 보지 못한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챙겨주고 신경 써줬는데 그러다 보니 그 사람과 자주 만나게 된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만나다 보니 당신에게 거짓말하게 되고 또 그 거짓말을 나 당신에게 민수에게 죄책감이 생겼어. 그 죄책감을 그 사람에게 위로받다 보니까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해? 우리에게 미안한 마음을 그 여자에게 위로받았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진짜 당신이나 그 여자나 미쳤다. 아주 단단히 미쳤어. 그래, 우리 미쳤어. 미쳤으니까 미친 사람끼리 살게 해줘.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도 이혼하자고 말하는 거야? 그래, 나 그 사람과 살고 싶어. 당신에겐 미안한데 내 마음의 방향이 그러는데 어떡하겠어. 미친놈. 야, 이 정신병자야. 더러운 놈아. 너 정말 미쳤어? 그녀는 사랑이고 난 우정이니? 그년 새끼는 네 새끼고 우리 민수는 남의 새끼야? 어디서 그런 말이 뱉어? 네가 지금 이혼하자 말할 때야? 내 앞에서 싹싹 빌어야 하는 거 아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민수도 내 자식이야. 내 분신 같은 자식이지만 나에게만큼이나 당신에게도 소중한 자식이잖아. 그러니 이혼하게 된다면 당신 데려가 키우는 게 맞지. 당신에게 이런 짓을 했는데 민수까지 빼앗을 순 없으니. 그리고 나 민수 다 클 때까지 책임질 거야. 아빠로서 남들 모자라지 않게 자라게 할 거고 그에 필요한 양육비 댈게. 그러니까 민수 걱정은 하지 말고 나랑 이혼해줘. 당신도 나 같은 놈과 사는 것보단 하루라도 일찍 더 좋은 남자 만나거나 혼자 사는 게 낫잖아. 응? 나 재산 한 푼도 안 바래. 어차피 지금 우리 재산 전부 당신 명의고 당신 통장에 있잖아. 나 빈손으로 갈 거야. 그러니 제발 이혼만 해줘. 너희 작정하고 이러는 거구나. 미쳐서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사람 마음 어떻게 되든 생각 안 하고 너희만 생각하는구나. 하,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야, 너희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이혼 못 해주지. 아니, 안 해주지. 내가 미쳤냐? 다 포기하고 나랑 이혼하는 것만 바라는 것들에게 내가 왜 바라는 거래죠? 나 이혼 안 해. 너희가 이 집에 살림을 차리더라도 나 이혼 안 해. 죽어도 안 해. 그래야 너희가 속이 타서 죽을 테니까 절대 안 해줄 거라고.
용서를 빌어도 모자랄 판에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제 눈앞에서 두 년놈의 무슨 꼴을 보게 되더라도 절대 이혼만큼은 해주지 않겠다고 말이죠. 두 사람이 원하는 걸 절대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만 고통받을 수 없었어요. 저는 다음날 즉시 시댁으로 찾아가 어제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멀리 살던 시누이와 시매부까지 찾아와 분노했죠. 이 미친놈이 또 그런 짓을 해? 이 새끼 이거 어딨어? 야 승현아, 그 새끼 불러와. 불러와서 내 앞에 앉혀. 내가 오늘 그놈 때려 죽이련다. 그놈 죽이고 나도 죽으련다. 타이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아니, 어쩌다 내가 그런 놈을 낳았을꼬. 내가 그런 놈을 너에게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이걸 미안해서 어째. 그래서 그 상간녀 자식이 지금 우리 민수 유치원에 있다는 거지? 그 애 이름이 뭐니? 그년 도대체 어디 산다니? 내가 그년부터 잡아 족치마. 그 정신 나간 년이 겨우 옛날 일 잊고 잘 사는 가정에 죄를 뿌리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미안하다 다혜야. 미안해. 여보, 당신은 나랑 올케네 집으로 가자. 당신 석현이 그거 제압할 수 있지? 걔 오늘 진짜 몸이 다 부서져 봐야 해. 그거 인간 아니야. 어떻게 인간이 또 그런 짓을 해? 올케 임신했을 때 그런 짓 해놓고 또 이런다고? 이석현이 미친놈 진짜. 올케 진짜 미안해. 내가 두 번 다시 이런 일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감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진짜 미안해. 시부모님과 시댁 가족들은 이번에도 제게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죄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남편놈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두 번이나 이런 일이 발생하자 지난번처럼 말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시댁 가족들 모두 한마음으로 움직여 남편을 데리고 왔고 아버님과 어머님은 정말 멍석마리로 사람을 패듯이 남편을 때리기까지 하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남편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더 때리세요. 제 입에서 이 사람과 살겠다, 이혼하지 않겠다는 말 나오게 하시려면 아주 끝을 보셔야 할 겁니다. 저 죽어도 그 사람과 함께 살 거예요. 그러니 더 때리시라고요. 뭐? 이놈이 정말. 너 지금 그게 다이 앞에서 할 소리야? 나랑 네 엄마, 네 식구 전부를 죄인으로 만들 셈이야? 오냐, 네가 정말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겠지? 아직 덜 맞았지? 네,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제 각오하시고 저희 두 사람 허락하시죠. 하세요. 잠시만요, 아버님. 그만하세요. 들으셨잖아요. 이 사람 죽어서도 저랑 이혼하고 그년과 살겠다는 말이요. 아마 아버님께서 듣고 싶은 말 절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뭐하러 힘드시게 때리세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이혼 안 하면 그만이에요. 당신 저번에도 내가 말했지? 이혼 죽어도 안 해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이혼 안 해주면 그만이니. 여보, 제발 그만하자. 이렇게 감정 싸움 해봤자 당신만 손해야. 민수도 생각해야지. 당신이 어디서 민수를 입에 올려? 자식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짓이나 해? 그리고 나 당신이 왜 이렇게 나랑 이혼하는데 집착하는지 알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그 여자, 그 애랑 살림 차려서 살면 될 것을 왜 이혼을 계속하자고 할까?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유가 있더라. 그 애 호적 때문에 그렇지? 미혼모 호적이라 아빠가 없으니까 당신 아래 호적 올리려고 이러는 거잖아. 그 여자가 그걸로 난리라며? 자기 애한테 아빠 만들어주고 싶어서. 당신이랑 그 여자 또 애까지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서. 고작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거기에 목을 매고 있어? 어쨌거나 나야 당신이랑 그 여자가 호적에 목매면 좋지. 내가 이혼 안 해주면 되니까 말이야. 여보, 제발. 우리 민수랑 다르게 그 애 평생 아빠라는 걸 가져본 적 없는 애야. 너무나도 당연한 걸 없이 모르고 자란 아이라고. 그런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그 애를 왜 생각해야 해? 정신 나간 생각 당신들끼리만 나누고 공유해. 정상적인 사람한테 쓰레기 같은 생각 뱉지 말고. 그리고 우리 민수 생각하면 그 애가 어떻든 나 상관 안 해. 아니,
불행하길 바라지. 그것도 쓰레기 같은 당신과 자기 엄마 때문에 불행해졌다는 걸 그 애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걸 알게 해주려고 내가 이혼 안 해줄 거고. 당신도 알지? 당신은 나한테 이혼하겠다고 말할 유책 사유 없다는 거. 이혼하고 싶어도 유책 사유 가지고 있는 내가 해야 하는데 내가 이혼 안 할 거니까 당신이랑 그녀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으면 돼. 계속 굴러봐. 혹시 알아? 계속 구르고 구르다 보면 내 마음도 움직이게 될지? 남편이 이혼에 있어 무슨 각오를 보이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제가 이혼하지 않겠다고 한마디 하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자기도 알고 있거든요. 저와 이혼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혼 소송이나 이혼 합의를 먼저 부탁해야 한다는 걸.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미쳤다고 이혼하겠어요? 누구 좋으라고. 정신 나간 남편과 상간녀 좋아하라고 이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혼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저도 두 사람에게 당하면서만 버티고 있을 순 없었죠. 남편과 상간녀를 괴롭혀야 했어요. 제 입장에서 두 사람을 괴롭히기 가장 쉬웠던 방법은 소문을 내는 거였습니다. 보통 배우자가 바람 피우면 쉬쉬하기 마련인데 전 어디 끝까지 가보자는 식이었으니 오히려 제가 제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음을 소문내고 다녔죠. 당연히 누구와 바람 피우고 또 어떤 상황인지 떠들고 다녔습니다. 당신 뭐야?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 나 바람 피우는 거 알렸어? 회사에서 내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데? 왜? 회사 사람들 알면 안 되나? 어차피 나랑 이혼했으면 알게 될 사실 아니었어? 그리고 죽어서도 이혼하겠다니. 제발 이혼해달라니. 말해놓고. 그 반응은 뭔데? 나랑 당신 가족들 앞에서만 강하게 나온 거야? 결국은 당신도 창피한 걸 알고 숨기고 싶었고? 그러면서 무슨 대단한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한대? 진짜 이러니까 고작 불륜이라는 거야. 해봤자 불장난, 더러운 추태라고 손가락질하는 거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직 당신이랑 결혼 생활 중에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돌면 내가 뭐가 돼? 뭐가 되긴 인간 쓰레기 되겠지. 몰랐어? 당신 인간 쓰레기야. 당신이랑 그년 인간 쓰레기 중에 쓰레기라고. 그리고 인간 쓰레기인 거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당신과 거리도 두고 그러지 않겠어? 왜? 억울해? 당신이 억울할 게 뭐가 있다고 그런 표정을 지어? 그런 표정 지으려면 내가 지어야지. 당신만 창피한 거 아니야. 나도 창피해. 내가 선택한 남자가 바람 피웠다는데 나는 사람들이 바보 등신이라고 안 하겠니? 거기다 난 남편 놈이 상간녀랑 바람 피운 걸 당한 죄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동정 어린 시선, 네 잘못이란 시선 받아야 한다니까? 그런데도 내가 나 욕먹을 거 알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잘못한 인간들은 너희 둘은 그런 억울한 표정 짓지 마. 너희가 선택한 거야. 이 정도 각오는 해야지. 남편은 직장 친구할 거 없이 제가 소문을 내고 다니자 굉장히 난감해하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 그녀는 유치원 엄마들 시선 하나 신경 쓰지 않았어요. 독한 년이니까요. 그 독한 년에게는 약점을 잡아서 협박을 해줬죠. 이야, 나는 상간녀라고 해도 못하겠다. 얼굴이 보통 두꺼워야 하는 게 아니네. 그렇죠. 그런 마음가짐 아니면 애초에 시작도 못했을 테니. 그래,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지 보자고. 네 새끼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호적에 아빠 없으면 그땐 좀 초조한 모습 보이려나? 아니다. 초등학교만 가도 학생 상담이다, 학부모 상담이다 있으니까 신경이 쓰이겠네. 그렇지? 뭐요? 내가 이혼 안 해줄 거니까 넌 끝까지 상간녀, 첩년으로 남을 거고 네 아들은 아빠 없는 자식인 거지. 왜? 네가 생각한 미래는 그런 그림이 없었나 보지? 내가 금방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했어? 그럼 미래 다시 그려. 나 그놈이랑 이혼할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나 네 아들 꼬리표 계속해서 만들어줄 거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첨년의 자식, 상간녀의 자식, 애비가 있는데 호적엔 없는 자식으로 꼬리표 만들어줄 거라고. 말이면 다 안 줄 알아? 내가 내 아들이 당하는 꼴 볼 것 같냐고? 내가 당신 죽을 힘을 다해 괴롭혀서 이혼하게 만들 거야. 여자로서 느낄 수 있는 모든 비참함을 느끼게 할 거라고. 두고 봐. 두고 보라고. 우리 낯짝 두꺼운 니년도 자식 일은 발끈하는구나. 그래. 그렇게 해봐. 나 때문에 너도 네 아들도 지옥 속에 살게 해줄 거니까. 그래. 어디 보자고. 누가 지옥 속에 살게 되는지. 남편이라는 사람이 눈앞에서 딴 여자 품에 있는 사모님 속이 뒤집히는지 내 속이 뒤집히는지 보자고. 근데 나는 사모님 속이 더 뒤집힐 거라고 생각되네요. 내가 여우짓을 좀 잘해야 말이죠. 자식 얘기로 잠시 발끈했던 상간녀는 이내 진정을 찾고 까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발끈하게 만든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했습니다. 앞으로 그녀를 괴롭힐 다른 계획이 있었거든요. 바로 두 사람을 이간질하기로 한 거죠. 그러기 위해선 남편과 많은 대화를 나눠야 했습니다. 매번 제 얼굴만 보면 이혼을 해달라는 재촉만 해서 단 한마디도 섞기 싫은 남편이었지만 원하는 바를 위해선 남편과 대화해야 했어요. 이혼하고 당신 행복 찾으면 될 걸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러면 당신 인생이 더 망가지는 거 몰라? 내 인생? 여기서 더 망가질 인생은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 당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바람 피운 가해자 주제에 왜 피해자인 척 말하지? 바람 피운 사람이 누군데? 지금 내 앞에서 빌어야 하는 사람 당신 아니야? 내가 빌어도 당신이 소용없다며. 내가 빌어서 당신 마음이 편하다면 이혼해 준다면 몇 번이라도 할게. 거짓이 아니라 진심으로. 정말 당신에게 미안하니까. 그럼 해봐.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내 마음에 들도록 해보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친놈이야. 당신 같은 사람을 두고 민수를 두고 이런 짓을 한 내가 죽일 놈이라고. 정말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게. 겨우 그거야? 내가 거짓말이라도 하라고 했지. 겨우 그 정도 사과에 내 마음이 풀리겠니? 그년 욕을 하든 만남을 후회하든 그 애를 원망하든 내 마음을 달랠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나랑 이혼하고 싶다며. 근데 그거 가지고 되겠어? 당신은 다른 사람 비위 맞출 때 그렇게밖에 안 해? 그렇게 뻣뻣하게 사회생활해? 그럼 뭘 얼마나 어떻게... 그래 할게. 한다고. 내가 미친놈이라서 그래. 내가 쌈마이의 등신 같은 놈이라 내 인생 구원해줄 당신이 아니라 나랑 비슷한 여자한테 끌린 거야. 그리고 그 사람도 애만 아니었으면 안 만났어. 만날 생각도 없었어. 누가 봐도 당신보다 못난 여자니까. 근데 나도 애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 나한테 너무 과분해. 숨 막힌다고. 나보다 못한 여자 만나서 위로받으며 자신감 채우며 살래. 내가 못난 놈이라 그게 편해. 어떻게 더 할까? 당신이 원하는 내용 있어? 있으면 말해. 뭐든 말할 테니까. 고분고분하게 나오니까 또 흥이 안 나네. 다음엔 내가 하나하나 코칭하기 전에 알아서 그런 식으로 말해. 그럼 기분이 좀 나아져서 이혼하자는 당신 말 들어줄 수 있을 것 같거든. 다혜야, 그러면 오늘은 흥이 깨졌다고 말했잖아. 다음에 다시 얘기해. 그런 식으로 남편 약 올리는 대화를 여러 번 나눴어요. 그렇게 했던 건 남편 약 올리고자 한 짓은 아니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두 사람을 이간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비위를 맞추겠다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할 때 그 부분만 녹음했거든요. 그리고 그 녹음한 내용을 상간녀 그녀에게 들려줬어요. 어머, 저는 사모님께서 저랑 일부러 마주치지 않으려고 유치원 안 오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이런 거 보면 사모님도 멘탈이 진짜 좋으세요. 남편 빼앗은 년 때문에 속이 뒤집힐 텐데 그런 년 마주칠 수 있는 곳까지 오시고. 너 하는 짓 보면 남자들 정말 잘 가지고 놀았을 것 같다. 하기야. 그러니까 순진한 내 남편한테 애 들이밀어서 이 난리를 만들지.
그런데 이거 어떡하니? 시간 끌면 네가 아니라 나한테 유리해질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아직 아무것도 안 한 거 아시죠? 제가 사모님 신경 건들기 시작하면 그땐 정말로 참기 힘드실 거예요. 너 내가 방금 한 말 못 들었니? 시간 흐르면 네가 불리하다니까? 너 아직 눈치 못 챘구나. 그 사람 속마음에 네가 아니라 내가 있다는 거. 뭐라고요? 아휴, 이거 원래 네가 한참 까불기 시작하면 그때 들려줘서 얼굴도 못 들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들려줘야겠다? 내가 그이랑 술 한잔 마시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좀 여러 번 나눴거든. 그러다 듣게 된 그이 속마음인데 어디 한번 들어봐. 무슨 말을 했다고. 직접 들어보라니까. 그 사람도 애만 아니었으면 안 만났어. 만날 생각도 없었어. 누가 봐도 당신보다 못난 여자니까. 근데 내가 애 때문에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 나한테 너무 과분해. 숨 막힌다고. 나보다 못한 여자 만나서 위로받으며 자신감 채우며 살래. 제가 필요한 부분만 녹음하고 편집한 부분을 그녀에게 들려주자 그녀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곤 조금 전 까불던 불려씨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잔뜩 당황한 얼굴을 한 채 자기 아들을 데리고 유치원을 떠났죠. 물론 제가 한 짓은 남편이 그날 당장 해명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남편의 말을 100%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니, 신뢰하더라도 언제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바라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의 신뢰가 조금씩 금가길 원했죠. 거기다 저만 두 사람의 관계를 잡고 뜯은 게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들도 상간녀를 찾아가 지독하게 괴롭혔어요. 어머님? 어머님께서 여길 어떻게... 형님까지... 헉! 아유, 너 모르게 한다는 게 전현이랑 하필 여기서 마주쳐서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민수 데리러 가라. 우리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전현 잡으러 온 거니. 그래도 길에서 이러시면 사람들 눈이...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 눈 걱정하게 생겼니? 저 못된 년이 네 가슴에 우리 집안에 이 난리통을 만들었는데 거기다 전현 아주 되바라지게 나보고 어머님이라고 하더라. 저 미친년이 말이지. 그래서 내가 한 대 쥐어 박으려고 했는데 제가 글쎄 전현 머리채를 잡고 뒹구는 거야. 여기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넌 민수 하원이나 시켜. 그리고 민수랑 이쪽으로 오지 말아라. 알겠지? 아들 하원시키러 유치원으로 가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형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형님이 그년 머리채를 잡고 길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육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던 저와 달리 시부모님과 형님은 몸으로 그녀에게 경고를 보냈어요. 또 이를 제지하는 남편에게 화를 내고 탓하며 두 사람 모두를 힘들게 했죠. 그렇게 제가 두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간질하고 시부모님과 시댁 가족들이 틈나는 대로 찾아가 상간녀를 괴롭히자 슬슬 두 사람에게도 한계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해킹한 남편 휴대폰으로 확인해보니 심하게 다투기까지 하진 않았지만 짜증내는 대화가 많아졌고 대부분 한숨으로 대화가 종료되는 게 많았어요. 조금씩이긴 하지만 두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죠.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별일 아니지만 신경이 매우 쓰일 수밖에 없는 짓을 했습니다. 남편 휴대폰을 이용하여 두 사람의 갈등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거예요. 아주 별거 아닌 건데 남편 휴대폰으로 이제 너랑 그만하고 싶다. 나도 한계가 온 것 같다. 우리 만남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 같다 등등 제가 한 짓이라는 걸 알아도 상관없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기 시작한 거죠. 그 짓을 초반에 했다면 정말 아무런 효과 없는 일이 되었겠지만 조금씩 흔들리고 있던 두 사람에게는 그 짓이 혹시나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어요. 더 쉽게 짜증내게 할 수 있었고 서로에게 가진 신뢰에 더 금가게 할 수 있었죠. 그러다 결국 상간녀 측에서 먼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의 톡 대화를 봤는데 당장 이혼하든 아니면 자기와 헤어지던
둘 중 하나를 당장 선택하라고 하더군요.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봐. 결국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인 거잖아. 미친 짓을 하든 협박하든 이혼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 난 정말 다 포기하고 당신 선택했어. 욕먹을 각오,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 각오하고 당신 선택했다고. 근데 당신은 뭐야? 극단적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이혼하면 될 것을 시간 끌고 있잖아. 솔직히 말해봐. 이혼할 생각은 있어? 나랑 그 여자 중에 누굴 선택할지 간보는 거 아니야? 어떤 기분인지 이해하는데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너도 알잖아. 나도 가족 포기하고 평온한 삶 포기하고 너 그리고 현준이 선택한 거. 나도 이혼 당장이라도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이혼 소송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알잖아. 같이 변호사 사무실 가서 얘기 들어놓고 왜 이래? 나도 그 사람이 나랑 이혼하게 하려고 미친 짓 하면서 노력 중이야. 근데 버티는 걸 어떡해? 나도 힘든데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 나 정말 힘 빠져. 힘 빠질 만큼 노력은 했고, 정말 이혼할 생각이었으면 그 여자가 당신과 살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 같아서 도망치기 위해 이혼할 만큼 뭐라도 해야지. 난 당신이 갈팡질팡한다밖에 안 보여. 나만큼 모든 걸 포기한 게 아니잖아. 너 정말... 그만하자. 서로 흥분 가라앉으면 그때 다시 얘기해. 시간이 지나갈수록 제게 유리한 상황이 되어갔어요. 저의 공격에, 시댁 식구들의 공격에, 또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두 사람은 점점 지쳐갔고 예민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됐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헤어졌다가 아니라 다투고 난 뒤 오랫동안 대화하지 않았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가자는 말만 나눈 정도였죠. 저는 제 복수를 위해서 좀 더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두 사람이 헤어진 뒤에도 이간질하여 두 사람을 철천지 원수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 이유로 또 남편 휴대폰을 이용해 상간녀에게 원망을 담은 문자를 넣곤 했어요. 그러자 날선 여자의 반응이 돌아왔고요. 아침에 보낸 문자 무슨 뜻이야? 끝이면 끝이지 왜 이렇게 더럽게 나오는 건데? 당신만 잃었어? 나는 다 잃었어. 현준이와의 소중한 시간에 내 건강까지 잃었다고. 또 무슨 말이야? 그거 그 사람이 보낸 거잖아. 이제 내가 보냈는지 그 사람이 보냈는지 분별도 못해? 못해. 헤어진 마당에 당신이 날 원망 안 하겠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난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니까 당신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아니야. 당신이 예전에 끝내고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현준이 낳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어. 난 행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당신 때문에 다 잃게 된 거야. 이 쓰레기 새끼. 애는 나 혼자 만드냐? 나 좋다고 할 땐 언제고. 너 같은 새끼를 믿은 내가 잘못이다. 앞으로 우리 현준이 앞에, 내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마. 그리고 언젠간 내가, 현준이가 당신한테 복수할 거야. 우리 모자의 인생 망쳐놓은 당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누가 할 소리? 나중에 돈 궁하다고 나타나서 나 이용할 생각하지 마라. 그 애 내 애 아니야. 너도 심심해서 가지고 놀았던 거지 내 아내로 생각한 적 없다고? 죽어서도 저와 이혼하고 같이 살 거라며 대단한 사랑인 것처럼 행동하던 두 년놈은 결국 더러운 꼴 보이며 완전히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제야 남편은 정신 차린 척하며 제게 용서를 빌어왔죠. 여보,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는데. 뭔데? 이혼하자고? 아니, 내가 정말 많이 생각했는데 그 여자와의 관계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예전처럼 여지가 남게 끝낸 거 아니야. 확실히 끝냈어. 그 애가 어떻게 되든 그 여자가 돌아와서 빌든 이제 상관없어. 나 당신이 받아만 준다면 평생 당신에게 죄인으로서 용서 빌며 살게. 또 이제 더 이상 흔들리는 남편과 가장이 되지 않을게. 제발 내가 저질렀던 잘못 용서해줘. 당신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여자야. 내게 과분할 정도로 정말 좋은 여자야. 내가 그걸 모르고 정말 미안해.
이제 더 이상 관계가 되돌아올 수 없으니까 이러네? 알아. 내가 당신 가슴 정말 많이 아프게 하고 상처 줬다는 거 아는데. 아니, 나 말고 그년. 당신 그년과 거의 치고받듯이 싸우던데? 이제 관계 돌아갈 수 없는 거 아니야? 뭐? 그걸 어떻게... 나 당신 휴대폰 해킹했거든. 그래서 두 사람이 무슨 말하는지 무슨 통화하는지 다 들었어. 당신 참 둔하다. 휴대폰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 배터리 엄청 빨리 닳는데 몰랐나 보네? 뭐? 해킹? 당신은 왜 그런 짓까지... 그럼 당신은 우리 상황을 알고... 뭘 그런 짓이야. 복수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왜? 문제 있어? 아, 맞아. 문제 있어. 이거 불법이거든. 그러니까 고소해. 이걸로 이혼 소송할 수 있을 테니까. 여보, 그래, 뭐 내가 당신에게 정말 크게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그럴 수 있지. 휴대폰 해킹 그것도 내 잘못이야. 나 때문에 당신이... 야, 헛소리 집어치워. 어디서 화해 무드를 조성하고 있어? 너 이제 그년이랑 완전히 끝났으니까 나도 이제 미뤘던 거 할 거야. 자, 이거 받아. 이게 뭐야? 네가 바라던 거. 이혼 서류. 소송까지 갈까 하다가 시간 걸리는 거 싫어서 합의 이혼으로 하려고. 당연히 민수 친권, 양육권 내가 가지고 이 집, 우리 재산 내가 다 가져간다. 자, 찍어. 여보. 뭘 그렇게 놀라는 척을 해? 네가 바라던 거잖아. 나랑 이혼하는 거. 이제 들어준다고 이 개자식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다시는 여자 관계로 말썽 일으키지 않을게. 이번에도 그 애가 아니었으면 나 이렇게까지 안 했어. 맨 처음 당신에게 설명할 때 얘기했잖아. 애 때문에 시작된 거라고. 이번엔 진짜 다 정리했어. 그 여자도 그 애도 감정 정리했다니까? 알아. 서로 나쁜 감정 안고 헤어진 거 안다니까? 근데 난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당신이 그년 또 만났다고 했을 때부터 이혼하고 싶었어. 당신이랑 그년이 나한테 이혼해달라고 하니까 원하는 거 들어주기 싫어서 안 한 거지. 근데 이제 당신이랑 그년 끝났잖아. 그럼 나도 이제 나랑 민수 행복할 일 해야지. 나 바보 아니야. 2번이나 바람 피운 놈 받아줄 생각 없어. 그것도 나랑 이혼 못해서 사람 가슴을 그렇게 밟고 밟았는데 내가 왜 너랑 다시 부부로 살아가? 그러니까 얼른 도장 찍고 끝내. 아니면 뭐 소송할까? 어디 끝까지 다투다가 끝낼래? 제가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한 날, 그날 남편의 황당해하는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그럴 줄은 몰랐다는 표정을 짓고 놀라는 그 표정, 정말 통쾌했어요. 그리고 제 말에 결국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좌절하는 남편의 모습도 너무 보기 좋았죠. 결국 남편은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누이도 제가 선택한 이혼에 만류를 못하셨어요. 오히려 미안하다며 제게 사과하셨죠. 미안하다. 내 며느리로 있는 동안 네 마음만 갈기갈기 찢어놨구나. 내가 자식 새끼 제대로 키워서 세상 밖에 보내야 했는데 우리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았어. 정말 미안하다. 올케, 아니 다혜씨, 정말 미안해. 내가 올케로 있었을 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마음고생만 시키고 내가 한 말은 시키지도 못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형님 또 매부께 고마워요. 제가 남편 복은 없었는데 시댁 가족들 복은 있어서 결혼 생활하는 동안 스트레스 받는 거 없이 재밌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게 돼서 너무 죄송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쭉 건강히 그리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또 우리 민수 보고 싶을 때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 사람은 몰라도 우리 시댁 가족들 얼굴 보는 건 좋으니까요. 시댁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는 저도 울컥했고 또 죄송했습니다. 시댁 가족들은 정말 제게 잘해줬으니까요. 남편이 2번이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팔이 안으로 굽지 않고 오히려 저를 위해 나서줬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시댁 가족들과는 종종 얼굴 보며 지내고 싶다는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남편과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법률상 아이에 대한 면접 교섭권이 있기에 가끔씩 그 보기 싫은 얼굴을 봐야 했지만요. 이혼 이후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됐고 이전에 비해 더 바쁘긴 해도 속 썩일 사람 없는 행복한 삶을 아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상간녀는 자기 아들과 어떻게 사는지조차 듣지 못했고요. 남편은 저와 있었던 일로 인해 가족들에게 손절당했고 또 주변 사람들 평가가 부정적이게 되며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게 됐다고 들었어요. 회사 다니는 거 이외에는 거의 칩거하듯이 산다고 들었죠. 이혼 후부터 지금까지 말입니다. 저는 그 인간이 평생 그렇게 다른 사람들 눈치 보고 자기가 저지른 짓에 후회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간에게 반성 따윈 바라지도 않아요. 같은 실수 2번이나 하고 아내와 자식이 멀쩡히 있는 상황에서 상간녀와 그 사이에 낳은 자식을 선택한 놈이니까요. 그 인간의 밑바닥 아주 제대로 봤기 때문에 반성도 필요 없고 평생 고통과 후회 속에 살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혼 이후에도 아들과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었지만 앞으로 살게 될 새로운 삶의 챕터에서 말이죠. 사실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같이 하게 될 사람을 만나게 됐거든요. 아직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이전과 같이 불행하고 힘들었던 결혼 생활이 아닌 정말 행복한 삶을 보장해줄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좋은 남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수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어줄 사람이라서 이 사람과 같이 하게 될 결혼 생활이 기다려지고요. 이번엔 꼭 행복하게 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 수도 있는 제 사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새로 시작될 제 가정에도 행복만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